독수리는 단 한 번의 하강으로 고도를 칼날처럼 변형시켜 먹이를 내리치지 않고도 제압한다. 이것이 포식자의 진정한 힘일까? 아니면 지구의 힘을 빌려 일격을 가하는 독수리의 기술일까? 힘인가, 기술인가? 독수리는 어떻게 지구의 힘을 이용해 먹이를 제압하는가? 바람은 높은 산맥을 가로지르며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불어오고 햇빛이 하루에도 잠깐씩만 닿는 깊은 계곡으로 내려간다. 이 고도에서 땅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한 번 넘어서면 되돌아갈 수 없는 연약한 경계선이다. 이곳의 생명은 침묵과 경계 속에서 존재한다. 모든 발걸음은 절대적인 조심성을 요한다. 절벽에 남은 모든 생명체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이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진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자는 지형과 바람을 이해하고 한순간의 균형 상실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이다. 그리고 저 높은 곳, 모든 움직임 위로 소리 없는 그림자가 나타난다. 독수리, 하늘의 왕. 이곳에서 이 왕은 무력으로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이다. 독수리는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사냥해서 승리하는가? 답은 독수리의 몸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있다. 독수리는 먹잇감이 도망칠 수 있는 탁 트인 평원에서 사냥하지 않는다. 독수리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모든 이점을 잃는 험준한 지형을 선택한다. 가파른 바위 경사면에서 사냥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매끄러운 바위를 가로지르고 있다. 아래에는 어두운 심연이 있고
뒤에는 돌아갈 길이 없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먼지와 고산지대의 한기를 실어 나른다. 저 높은 곳에서 독수리는 천천히 원을 그리며 선회한다. 급강하하거나 바로 다가오지 않는다. 독수리는 거리를 유지하며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먹잇감을 주시했다. 염소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다.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발굽은 바위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벼랑 끝에서는 발 디딜 곳이 남아있을 때만 힘이 의미가 있었다. 독수리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먹잇감이 본능적으로 물러나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반걸음, 바위가 염소 발밑에서 사라졌다. 그 순간 독수리는 급강하하여 먹잇감을 움켜짚고 절벽에서 끌어당겼다. 아래는 깊고 차가운 공간으로 펼쳐져 있었다. 발톱이 꼼짝 못하게 놓이는 순간 독수리는 더 이상 사냥을 통제할 수 없었다.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불과 수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충격 속도는 뼈와 내장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높이 떨어질수록 모든 생존 반사작용은 무의미해진다. 다리를 벌려 매달릴 방법도 없고 발을 잡을 만큼 날카로운 발톱도 없다. 독수리는 그 어떤 종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더 이상의 마무리 일격은 필요 없다. 추락 후의 고요함이 가장 명확한 증거다. 이것은 무지막지한 힘의 승리가 아니라 물리학의 승리였다.
그 순간 독수리는 극소수의 포식자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했다. 지구 전체의 힘을 빌려 먹이를 제압한 것이다. 하지만 지구의 힘을 빌리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다. 독수리가 먹잇감을 발톱에 움켜쥐는 순간 사냥꾼과 사냥감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모호해진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그 대가는 먹이가 아닌 다른 쪽이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일찍 놓으면 먹이가 치명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놓으면 독수리는 관성에 이끌려 낭떠러지로 곧장 추락합니다. 수정할 기회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착지 각도가 아주 조금만 어긋나도 단 10분의 1초라도 늦어지면 혹은 맞바람을 잘못 계산하면 추락하는 것은 더 이상 먹이가 아니라 독수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가 무차별적으로 사냥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독수리는 지구의 힘을 빌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다음 편에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가파른 절벽을 뒤로하고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넘어갑니다. 이곳에서는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땅은 평평하고 메마르며 햇볕에 그을린 먼지투성이 초원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실수를 삼켜버릴 깊은 협곡은 없습니다. 추락을 막아줄 낭떠러지는 절벽은 없다. 이 땅의 생명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 펼쳐진다. 작은 새떼들이 땅 가까이에서 먹이를 찾는다. 토끼, 마못, 사막여우가 낮은 풀숲 사이로 나타났다 사라진다.
각종은 속도, 청각도는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는 능력과 같은 자신만의 강점을 활용한다. 이곳에서 먹잇감은 마음껏 달릴 수 있다. 그리고 포식자는 실수를 저지르면 바로 그 탁 트인 땅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저 위 높은 곳에서 독수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 땅은 더 이상 아래에서 기다리는 칼날이 아니다. 그저 모든 급강하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광활한 평원일 뿐이다. 이 거리에서는 독수리가 공격할 수 없다. 너무 일찍 급강하하면 먹잇감이 방향을 바꿀 시간을 벌게 된다. 잘못된 각도로 충돌하면 독수리 자신도 탁 트인 땅에서 균형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독수리는 기다린다. 높이 날고 멀리 떨어져 있다. 잘 살펴보세요. 토끼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점프하고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반복적인 움직임의 연속일 뿐입니다. 궤적이 명확해지면 독수리는 하강한다. 적절한 바람을 선택하고 하강 각도를 고르고 도망칠 경로를 가로지르는 비행 경로를 선택한다.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 순간 사냥은 더 이상 누가 더 빠른지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어떤 먹잇감이 땅에 발이 묶일 것을 예측했느냐의 싸움이 된다. 사냥꾼이 급강한다. 먹잇감을 향한 추격전이 시작된다. 그 순간 독수리는 공격하는 포식자에서 지구 중력을 지닌 에너지 덩어리로 변모했다. 그 충격은 먹이를 짓눌러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기절시키고 방향 감각을 잃게 하고 반응하기도 전에 먹이의 궤도를 이탈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사냥에서 지구는 여전히 개입했지만 심연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고도를 가속도로 바꾸고 중력을 공격으로 만들어 사냥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내버렸다. 추락과 극강화 그리고 냉혹하고 정확한 계산 끝에 독수리는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조용히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승리의 함성도 과식도 없었다. 오직 바람과 고도 그리고 살아남아 계속해서 선회하는 한 마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에야 사냥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났다. 독수리는 야생에서 가장 강한 존재도 가장 무모한 존재도 아니었다. 모든 사냥은 도박과 같으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생존의 균형이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독수리는 좀처럼 정면 대결을 택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계산을 선택합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적절한 순간에 손을 놓아 땅의 충격을 이용합니다. 추락할 여지가 없을 때는 고도를 가속도로, 중력을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독수리는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먹잇감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몰아놓습니다. 독수리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힘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읽는 능력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지형, 공간, 지구 운동의 법칙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힘인가, 기술인가? 답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승자는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자입니다.
자연에서 지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자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독수리가 군림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적절한 힘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추락으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지구는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생명체에게 똑같은 중력을 부여할 뿐입니다. 독수리는 바로 그 중력을 빌려 하늘을 지배하는 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만약 심연과 가속도가 없었다면 독수리는 여전히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포식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자연에서 배우는 최고의 생존 전략들을 더 알아보세요.